새벽 김이 피어오르는 무료급식소. 박정길이 손에 쥔 낡은 흑백 사진이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옆에서 배식을 돕던 봉사자 춘자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집어든다. 어르신 이분 혹시 최석호 의원님 아니신가요? 정길의 손이 순간 떨린다. 제 아들이긴 한데 의원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춘자의 눈이 커진다. 아니, 이 얼굴 똑같아요. 최석호 의원 맞죠? 정길은 시선을 피한 채 낮게 중얼거린다. 아니에요. 그냥 좀 닮았나 보지요. 주변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진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정길의 얼굴이 하얗게 비친다. 그만들 하시오. 그러나 춘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르신, 이제 숨기지 마세요.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정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쉰다. 그래요, 맞아요. 최석호 의원 내 아들이요. 정적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멈춘다. 효자라던 그 의원이 이런 분을 버렸다고? 누군가의 탄식이 뜨겁게 퍼져나갔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6시 하늘은 아직 어둠을 벗지 못했습니다. 골목 어귀 가로등 아래 긴 줄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죠. 무료급식소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낡은 점퍼를 껴입고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추위에 몸을 떨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 줄 끝에 박정길도 서 있었어요. 정길은 올해 78이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파여 있었죠. 낡은 회색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그는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차례가 오기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지만 정길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어차피 갈 곳도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길은 옷깃을 여미며 몸을 움츠렸어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얼굴이었죠. 누구 하나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로의 처지를 굳이 물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모두가 비슷한 사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만져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길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어요. 낡은 흑백 사진이었죠. 모서리는 달아서 해지고 표면은 손때로 번질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하나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정길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학생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석호야. 내가 어디서든 잘 지내면 된 거지.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희미한 습기가 맺혔습니다. 정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이미 지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사진 속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이었죠. 정길은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 일을 마치고 달려갔어요. 작업복을 벗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땀에 젖은 옷 그대로, 흙먼지가 묻은 얼굴 그대로 학교에 도착했죠. 석호를 찾았을 때 아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학부모들이 정길을 쳐다봤어요. 정길은 그 시선들이 불편했지만 아들의 졸업을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석호는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죠. 정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석호야, 졸업 축하한다. 아버지가 사진 한 장 찍자. 석호는 주저했지만 결국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고 그렇게 이 사진이 남았죠. 하지만 그 직후 석호는 정기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교복 입은 제 사진 옆에 땀범벅 차림으로 서 계신 게 전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정길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석호는 돌아서서 친구들에게로 갔고 정길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석호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곧 기숙사로 들어갔죠. 방학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길은 아들을 기다렸지만 석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편지도 답장이 없었죠. 정길은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길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현장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몸은 늙었고 힘은 빠졌습니다. 저축해둔 돈도 바닥났죠. 월세방에서 쫓겨나고 결국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고시원마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정길은 거리로 나왔어요. 공원 벤치에서 자고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때우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모두가 자신의 처지에 지쳐 있었으니까요. 줄은 조금씩 앞으로 이동했고 정길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몸은 추위에 떨렸지만 정길은 꾹 참았어요. 참는 것에는 익숙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정길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추억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너무 아팠습니다. 줄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이제 급식소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안에서는 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정길은 그 김을 보며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정길의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 분, 봉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길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쟁반을 받아들고 밥과 국, 반찬을 담았죠. 봉사자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박춘자였어요. 춘자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해왔습니다. 정길의 얼굴도 익숙했죠. 어르신, 오늘은 국이 뜨거우니 조심해서 드세요. 춘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자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사람을 받았어요. 정길은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떠먹었어요. 맛은 그저 그랬지만 따뜻했습니다.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주변에는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어떤 이는 혼자 중얼거렸고 어떤 이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고독 속에 갇혀 있었죠. 정길은 국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습니다. 그리고 쟁반을 들고 일어섰어요. 반납대에 쟁반을 올려놓으며 춘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춘자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고 정길도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런 작은 교감이 정길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아침 해가 어렴풋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정길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갈 곳은 없었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걷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니까요. 공원 벤치가 보였습니다. 정길은 그곳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길은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사진이 만져졌죠.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정길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석호야, 아버지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정길은 말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정길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잊혀진 노인의 하루였죠. 하지만 정길은 여전히 주머니 속 사진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정길에게 남은 유일한 연결고리였으니까요. 세상은 정길을 잊었지만 정길은 아직 세상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정길은 다시 무료급식소 앞에 섰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죠. 줄은 어제보다 더 길어 보였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급식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정길은 줄 끝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오늘따라 주머니 속 사진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정길은 손을 넣어 사진을 만지작거렸죠. 굳이 꺼내 볼 필요는 없었어요. 사진 속 모습은 이미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지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정길도 천천히 따라갔어요. 앞에 서 있던 노인 한 분이 기침을 했습니다. 거친 기침 소리가 찬 공기 속에 울려 퍼졌죠. 정길은 그 노인을 바라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 사람도 갈 곳 없는 처지겠구나 싶었습니다. 드디어 급식소 안으로 들어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안은 밖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난방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음식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길은 쟁반을 받아들고 배식대로 향했죠. 오늘은 된장찌개가 메뉴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박춘자가 국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춘자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춘자는 밥을 푸짐하게 담아주었고 된장찌개도 가득 떠서 주었죠. 많이 드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요. 정길은 고마움을 담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구석 자리였죠. 정길은 항상 구석을 선호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 마음 편했으니까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급식소 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 몇 명이 들어왔어요. 그중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자였죠. 이은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은영은 무료 급식소를 취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요즘 독거노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였고 그 실태를 보도하려는 목적이었죠. 은영은 급식소 안을 둘러보며 카메라맨에게 지시했습니다. 저기 배식하는 모습 좀 찍어주세요. 그리고 식사하시는 어르신들 표정도요. 카메라맨은 고개를 끄덕이며 촬영을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번쩍였고 사람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자는 은영을 보며 다가갔습니다. 기자님, 여기서 취재하시는 거예요? 은영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무료급식소 운영 실태를 취재하려고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자는 흔쾌히 협조했죠. 좋은 기사 부탁드려요. 이분들 처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촬영은 계속되었습니다. 은영은 몇몇 노인들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어떤 분은 거절했고 어떤 분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은영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메모했죠.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배식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테이블 사이를 걸으며 사람들을 살폈어요. 빈 그릇은 없는지, 더 필요한 건 없는지 확인했죠. 그러다 정길이 앉은 구석 자리로 왔습니다. 어르신, 식사 맛있게 하고 계세요? 춘자가 물었어요. 정길은 고개를 들어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네, 잘 먹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자는 미소 지으며 정길 옆에 잠시 섰어요. 그때 정길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정길은 무의식 중에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다가 문득 아들 생각이 났던 것이죠.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춘자의 눈이 사진에 멈췄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죠. 어르신, 사진 속 분이 누구세요? 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춘자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의 얼굴이 선명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죠. 춘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 학생, 혹시...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간 춘자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던 얼굴이었죠. 바로 최석호 국회의원이었어요. 춘자는 정치에 큰 관심은 없었지만 석호의 얼굴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었고 선거철만 되면 현수막과 포스터가 동네 곳곳에 붙었으니까요. 춘자는 사진과 머릿속 이미지를 비교했습니다. 닮았어요. 아니, 똑같았죠. 젊었을 때 모습이었지만 얼굴 윤곽과 눈매가 일치했습니다. 춘자는 놀라서 입을 벌렸어요. 어르신, 이분, 혹시 최석호 의원님 아닌가요? 정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정길은 재빨리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좀 닮았나 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부정했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말요? 근데 너무 닮았는데. 정길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긴 한데. 의원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좀 닮았나 보죠 뭐. 정길은 서둘러 사진을 주머니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춘자의 시선은 여전히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어르신, 제가 보기엔 정말 최석호 의원님 같은데요. 이 눈매랑 코, 특히 웃는 모습이 똑같아요. 춘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자는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살았고 석호의 얼굴을 수없이 봤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정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냥 우연히 좀 닮은 것뿐이에요. 세상에 닮은 사람 많잖아요. 정길의 손은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죠. 정길은 왜 이렇게 자신이 당황하는지 스스로도 답답했어요. 춘자는 정길의 반응이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하는 걸까요? 만약 정말 다른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당황할 이유가 없었어요. 춘자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뭔가 사정이 있으신 건가요?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사정 없습니다. 그냥 오해하신 거예요. 정길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도 다 먹지 않았지만 그냥 떠나고 싶었죠.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최석호 의원이라고? 저 사진 말이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길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 소문이 퍼지면 어쩌나 걱정됐죠. 석호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기자 이은영이 다가왔습니다. 은영은 방금 전 대화를 어렴풋이 들었어요. 최석호 의원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죠. 무슨 일이세요? 은영이 물었습니다. 은영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기자 특유의 예민함이 발동한 것이죠. 춘자가 은영을 보며 설명했어요. 이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 사진이요. 최석호 의원님하고 너무 닮았어요. 근데 어르신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은영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기자 본능이 발동했죠.
이건 뭔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어르신,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은영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정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냥 개인적인 사진이라서요. 정길은 사진을 주머니 깊숙이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한 발 더 다가섰어요. 어르신, 저 기자거든요. 혹시 최석호 의원님과 관련된 분이시라면 그건 공익적으로도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은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집요했습니다. 정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관련 없어요. 제발 그냥 놔주세요. 정길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정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봤는데 정말 최석호 의원 같던데? 젊었을 때 모습이지만 확실히 닮았어. 다른 사람도 거들었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왜 부정하시는 거야? 정길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가 사진을 보고 싶어 했죠. 정길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석호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정길은 평생 아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냥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은영은 부드럽지만 끈질긴 태도로 다가섰어요. 정길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어르신, 뭐가 그렇게 숨기실 게 있어요? 그냥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둘 말을 보탰어요. 정길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급식소 안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죠. 춘자는 정길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만약 정말 최석호 의원의 아버지가 이곳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다면 그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정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정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한 중년 남자가 나섰습니다. 어르신, 혹시 정말 최석호 의원 아버지 맞으시면 이건 큰 문제예요. 그 사람이 효자 이미지로 선거 다니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이렇게 방치했다면 국민들이 알아야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정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전 그 사람 아버지 아니에요.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정길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은영은 정길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오랜 기자 생활로 다져진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노인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은영은 한 걸음 더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만 따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는 힘드시죠? 정길은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은영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정길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부정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날 것 같았죠. 정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습니다. 따로 얘기하죠. 정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영은 정길을 급식소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카메라맨도 따라왔죠. 춘자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뒤따랐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지만 급식소 안보다는 조용했어요. 정길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은영도 옆에 앉았죠.
카메라맨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기했어요. 은영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정길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길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네. 사진 속 아이가 최석호입니다. 제 아들이 맞아요. 은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은영은 메모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르신께서는 최석호 의원님의 친아버지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정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춘자는 입을 막았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춘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은영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는 왜 여기 계신 건가요? 아드님이 국회의원이시라면. 정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버렸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어요. 은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버렸다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길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바라봤어요. 이 사진을 찍던 날, 고등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전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 일을 마치고 달려갔어요. 작업복을 벗을 시간도 없었죠. 땀에 젖은 옷 그대로, 흙먼지가 묻은 얼굴 그대로 학교에 갔습니다. 정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석호를 찾았을 때 아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주변 친구들과 학부모들이 저를 쳐다봤죠. 전 그냥 아들의 졸업을 축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정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영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계속 질문해야 했어요.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길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석호가 저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정길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직도 생생했어요. 아버지, 제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교복 입은 제 사진 옆에 땀범벅 차림으로 서 계신 게 전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석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정길은 계속 말했습니다. 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석호는 돌아서서 친구들에게로 갔고 전 혼자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석호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은영은 메모를 하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없으셨나요? 정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곧 기숙사로 들어갔죠. 방학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편지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정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전 계속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아버지를 이해해주겠지. 하지만 석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전 늙었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죠. 은영은 물었습니다. 그럼 아드님이 결혼하신 것도 국회의원이 되신 것도. 정길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신문으로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이제는 남이나 다름없어요. 석호가 결혼식 날짜도 몰랐고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춘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왜 처음에 부정하신 거예요? 정길은 대답했습니다. 석호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어요. 그 아이가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데 제가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은영은 정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그런데 아드님은 효자 이미지로 유명한데 그건 아세요?
정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서민을 위한 정치,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들을요. 정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제 아들이 효자라니. 하지만 전 뭐라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제 아들이니까요. 은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르신, 이 이야기를 보도해도 될까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길은 한참 고민했어요. 석호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숨어 사는 것도 지쳤어요. 정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부탁이 있어요. 정길은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석호를 너무 나쁘게만 말하지는 말아주세요. 그 아이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부족한 아버지였으니까요. 은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길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날도 추운데. 정길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은영과 춘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영은 카메라맨을 불렀습니다. 편집부에 바로 연락해요. 이거 특종입니다. 카메라맨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꺼냈어요. 은영은 메모를 다시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을 뒤흔들 것이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효자 이미지의 최석호 국회의원, 친아버지 무료급식소에서 발견. 자막이 화면 하단에 흘러갔어요. 기자 이은영의 리포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오늘 무료급식소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급식소 앞 긴 줄이 비쳤어요. 그리고 정길의 뒷모습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구부정한 허리와 낡은 옷차림이 선명했죠. 은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최석호 의원의 친아버지로 확인된 이 노인은 현재 무료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석호는 자택 거실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떨렸어요. 옆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죠.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석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게 정말 시아버님이에요? 석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노려볼 뿐이었죠. 뉴스는 계속되었어요. 정길이 들고 있던 사진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교복 입은 학생과 작업복 입은 남자의 대비는 명확했어요. 은영의 리포트가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이 사진 이후 부자 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합니다. 최석호 의원은 그동안 효자 이미지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왔지만 실제로는 친아버지와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혈관이 튀어나올 정도로 분노가 치솟았어요. 저 늙은이가 감히. 석호는 이를 갈았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저한테도 말 안 했어요? 석호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냥 내가 처리할 테니까. 석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석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참모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사무실로 모여. 긴급 회의한다. 석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석호는 재킷을 집어 입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응급 상황이야. 이대로 두면 내 정치 생명이 끝나. 석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차에 올라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석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왜 저 늙은이가 입을 열었을까? 왜 지금인가?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석호는 핸들을 세게 쥐었습니다. 분노와 초조함이 뒤섞였어요. 차는 빠르게 도심을 가로질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참모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석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봤지? 저 뉴스 말이야. 참모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일단 진화에 나서야 합니다. 해명 성명을 내야 해요. 석호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해명? 뭘 해명해? 저게 사실인데. 참모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홍보 담당이 물었어요. 그럼 정말 저분이 의원님 아버님이신 거예요? 석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죠. 참모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석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늙은이를 막아야 해.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석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의원님, 그건 위험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석호는 비서실장을 노려봤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이대로 내 선거가 망하는 걸 지켜보라고? 홍보 담당이 끼어들었어요. 일단 어르신을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석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화해? 저 사람이랑? 절대 안 돼. 석호의 거부감은 확고했어요. 참모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률 담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의원님, 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도. 그건 나중 문제고. 석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당장 저 노인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석호의 눈빛은 광기 어린 집착으로 가득했어요. 참모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의원님, 지금 급식소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답니다. 어르신을 찾고 있대요. 석호는 이를 갈았습니다. 저 늙은이를 찾아내. 당장.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석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제 인생을 망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석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정길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간 걸 몰랐어요. 정길에게는 텔레비전도 휴대전화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추운 밤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정길은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사진을 바라봤어요. 석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정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기자한테 말하지 말았어야 했나. 하지만 동시에 뭔가 가슴 한편이 시원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아픔을 털어놓았으니까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정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정길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두 남자였어요. 석호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정길 씨 맞으십니까? 한 남자가 물었어요. 정길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최석호 의원님이 보내셨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정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석호가 사람을 보냈다니. 무슨 일로? 정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더 이상 기자들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께 피해가 갑니다.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의원님께서는 어르신이 급식소에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알아들으셨죠? 협박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정길은 눈물이 났습니다. 석호가 자신을 내쫓는구나. 급식소마저 가지 말라니. 그럼 정길은 어디서 밥을 먹어야 할까요? 제발. 저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정길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렸어요. 그건 어르신 문제입니다. 다른 곳을 찾으세요. 남자는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정길은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석호는 끝까지 자신을 버리는구나. 아니, 이제는 쫓아내는구나. 정길은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석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정길의 울음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차가운 벤치 위에서 정길은 혼자 울었어요. 멀리서 석호의 차가 지나갔습니다. 석호는 창밖으로 공원을 흘끗 봤어요. 벤치에 앉은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모르는 척했습니다. 차는 그대로 지나쳤죠. 다음 날 아침 정길은 급식소 앞에 가지 못했습니다. 석호가 보낸 사람들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길은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낸 채 허기진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길거리를 배회하며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편의점 뒤편에는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이 버려져 있었어요. 정길은 주저하다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죠. 상한 냄새가 났지만 정길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정길은 도시락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길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죠. 그때 정길의 머릿속에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석호가 어렸을 때였어요. 정길은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땡볕 아래서 일했죠.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등은 그을렸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석호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정길은 씻지도 못한 채 석호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석호야, 밥 먹었니?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먹었다. 너나 공부 열심히 해. 정길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돈이 없어서 밥을 거른 날이었습니다. 석호의 학원비를 내고 나니 남은 돈이 없었죠. 하지만 정길은 괜찮았어요. 아들만 배부르면 됐으니까요. 석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1등이었어요. 정길은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 대단하다. 이렇게 공부 잘하면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겠네. 정길은 석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석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였어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는 날이면 석호는 정길을 방 안에 숨겼습니다. 아버지, 제발 나오지 마세요. 친구들한테 들키면 안 돼요. 정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숨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석호의 부탁이니 들어줬어요. 좁은 방 안에서 정길은 숨죽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길도 함께 웃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석호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어요. 정길과 마주치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정길은 외로웠지만 석호가 공부하느라 바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정길은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새벽같이 현장 일을 마치고 달려갔죠.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들의 졸업식인데 당연히 가야 했으니까요. 학교에 도착하니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말끔한 옷차림이었어요. 정길은 주눅이 들었지만 석호를 찾았습니다. 석호는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석호야. 정길이 불렀습니다. 석호가 돌아봤습니다. 순간 석호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주변 친구들이 정길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이 석호 아버지야? 왜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왔지? 석호는 다가와 정길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정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석호야, 졸업 축하한다. 아버지가 사진 한 장 찍자. 하지만 석호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석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옷이라도 갈아입고 오시지. 정길은 당황했습니다. 미안하다. 일하다 바로 와서. 석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석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교복 입은 제 사진 옆에 땀범벅 차림으로 서 계신 게 전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정길은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에 칼이 꽂힌 것 같았어요. 석호야. 정길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돌아서서 친구들에게로 갔어요. 정길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사진사가 다가왔습니다. 가족사진 찍으실래요? 정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호를 불렀지만 석호는 마지못해 왔습니다. 둘은 나란히 섰고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그렇게 사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석호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기숙사로 들어갔죠. 정길은 기다렸지만 석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길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편의점 뒤편 바닥에 앉은 채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부족해서 내가 창피했구나. 정길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날의 석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의 정길이 서 있었죠. 정길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정길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모두 바쁜 발걸음으로 지나쳤죠. 정길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같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어요. 정길은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걸을 뿐이었죠. 발걸음은 무겁고 몸은 떨렸습니다. 골목길을 걷다가 정길은 무료 급식소 근처에 왔습니다. 멀리서 급식소가 보였어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죠. 정길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석호가 보낸 사람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갈 수 없었어요. 석호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면 안 됐습니다. 정길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목적지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비둘기들이 날아다녔어요. 누군가 뿌려놓은 빵 부스러기를 쪼아 먹고 있었죠. 정길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비둘기들조차 먹을 게 있는데 자신은. 정길은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석호야. 아버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니? 너 때문에 급식소도 못 가게 됐구나.
정길의 목소리는 원망이 아니었어요. 그저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정길 앞에 섰습니다. 정길은 고개를 들었어요. 박춘자였습니다. 춘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찾았네요. 오늘 급식소에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정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제 갈 수 없어요. 석호가 오지 말래요. 춘자는 정길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르신도 먹고 사셔야죠. 춘자는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제가 싸왔어요. 드세요. 정길은 비닐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반찬이 들어 있었어요. 정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춘자는 정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어르신. 우리가 있잖아요. 정길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음식도 춘자의 마음도요. 정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정길과 석호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효자 이미지는 다 거짓이었나? 아버지를 버린 국회의원. 댓글창은 비난으로 가득했죠. 석호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참모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계속했어요. 의원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직접 해명을 하셔야 해요.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해명? 뭘 해명해? 저 늙은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석호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홍보 담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의원님, 사진까지 나왔잖아요.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석호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저 사람이랑 화해하라고? 절대 안 돼. 석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참모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기자 이은영이 추가 취재를 진행하고 있대요. 급식소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있답니다. 석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은영은 그 순간 급식소 앞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맨과 함께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늘 조용히 계시고 누구한테도 피해 안 주시고 다른 사람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항상 구석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시던데 그렇게 외로워 보이던지. 은영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안 오시네요. 무슨 일 있으신가? 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자가 대답했어요. 아드님 쪽에서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어르신이 여기 못 오시게.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한테 밥도 못 먹게 하다니. 사람들의 목소리는 격앙되었어요. 은영은 이 모든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어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춘자는 은영에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어르신을 도와주세요. 이대로는 안 돼요. 어르신이 굶으시겠어요. 은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 은영은 카메라맨과 함께 정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공원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어요. 한참을 찾아다닌 끝에 공원 구석 벤치에서 정길을 발견했습니다. 정길은 신문지를 덮고 누워 있었어요. 어르신. 은영이 다가가 불렀습니다. 정길은 눈을 떴어요.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누구세요? 정길의 목소리는 약했어요. 은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사이에 정길은 더욱 쇠약해져 있었어요. 저예요, 기자 이은영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은영은 정길을 부축해 앉혔습니다. 정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아, 기자님. 정길은 은영을 기억했습니다. 은영은 가방에서 물과 빵을 꺼냈습니다. 드세요, 어르신. 언제 식사하셨어요? 정길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았어요. 어제 춘자 씨가 주신 걸 먹었습니다. 정길은 물을 마셨습니다. 은영은 빵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급식소에 왜 안 가세요? 정길은 고개를 숙였어요. 석호가 오지 말래요. 사람들을 보냈어요. 제가 가면 석호한테 피해가 간대요. 은영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르신, 그건 말도 안 돼요. 어르신도 먹고 사셔야죠. 정길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전 이제 늙었으니까. 석호만 잘 되면 돼요. 은영은 정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은 잘못하고 있어요. 어르신을 이렇게 방치하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전 그냥 석호가 행복하면 돼요. 은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를. 하지만 은영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르신, 제가 이 이야기를 더 보도해도 될까요?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정길은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러면 석호가 더 힘들어질 텐데. 은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지금 힘든 건 어르신이에요. 최석호 의원은 지금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정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세요. 어차피 이미 알려졌으니까요. 정길은 포기한 것 같았어요. 은영은 카메라맨에게 신호를 보냈고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디서 주무시고 계세요? 은영이 물었습니다. 정길은 주변을 가리켰어요. 여기,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벤치를 비췄습니다. 신문지와 낡은 담요가 놓여 있었어요.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은영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정길은 대답했어요. 가끔 춘자 씨가 싸다 주시는 걸 먹습니다. 아니면 쓰레기통을. 정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은영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아드님께 도움을 요청하신 적은 없으세요? 정길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석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는 큰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럼 아드님이 어르신을 급식소에 못 오게 한 건 사실인가요? 은영의 질문에 정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들을 보내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나타나면 석호한테 피해가 된대요. 은영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정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석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부족한 아버지여서 내가 힘들었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카메라는 정길의 눈물을 담았습니다. 은영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이 장면은 그날 저녁 뉴스에 방송되었습니다. 최석호 의원 친아버지, 공원 벤치서 노숙, 급식소 출입까지 막혀. 뉴스를 본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댓글창은 폭발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의원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해라. 석호의 사무실 전화는 불통이 되었습니다. 항해 전화가 쇄도했어요.
석호는 뉴스를 보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화면 속 정길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렇게까지 초라해진 아버지를 석호는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분노도 있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석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석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참모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의원님,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직접 나서셔야 해요. 비서실장이 간곡하게 말했어요. 석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알겠어. 내가 직접 나서지. 석호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화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석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다음 날 석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석호는 단상에 섰죠.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서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기자들은 메모하며 석호를 지켜봤습니다. 석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에 관한 보도가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는 오해가 많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석호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와 가족 관계가 복잡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문제가 있었고, 석호는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셨고, 오히려 제가 홀로 성장해야 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면 아버지께서 졸업식에 오셨던데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석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그날 아버지가 술에 취해 오셨습니다. 제 친구들 앞에서 행패를 부리셨죠.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석호의 거짓말은 계속되었어요.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아버님이 노숙하고 계시는 것도 의원님과 무관하다는 말씀인가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여러 번 도움을 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거부하셨어요.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기자 이은영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거짓말은 그만하시죠. 은영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어요. 석호는 은영을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신은 누구요? 석호가 물었습니다. 은영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취재한 기자 이은영입니다. 은영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박정길 어르신을 인터뷰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거짓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석호는 이를 갈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석호가 항의하려 했지만 은영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정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석호를 홀로 키웠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일하며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일했죠. 정길의 증언이 계속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석호가 저를 창피했어요.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수치스럽다고 했습니다. 회견장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석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영은 녹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의원님, 아버님은 술을 드시지 않습니다. 행패를 부리신 적도 없어요. 오히려 항상 조용히 구석에서 식사하시던 분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석호를 향해
카메라를 들었어요. 석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변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은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사람들을 보내 아버님이 급식소에 못 오시게 막으신 것도 사실 아닙니까? 석호는 부인하려 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은영은 또 다른 증거를 내놓았어요. 여기 급식소 봉사자들과 주변 분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은영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춘자 씨의 증언입니다. 의원님 측 사람들이 어르신께 협박했다고 증언했어요. 급식소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기자들은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석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석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기자로서 진실을 보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은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의원님, 국민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효자 이미지로 표를 얻으셨으면서 실제로는 친아버지를 방치하신 것 아닙니까?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의원님, 정말 아버님께 도움을 주신 적이 없나요? 급식소 출입을 막은 것이 사실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석호는 답변할 수 없었어요. 석호는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둘러쌌어요.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석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어요. 참모들이 달려와 석호를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 공세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퇴하실 건가요? 아버님께 사과하실 건가요? 국민들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석호는 가까스로 회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참모들이 부축했지만 석호는 손을 뿌리쳤어요. 다들 꺼져. 날 좀 내버려 둬. 석호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망했어. 다 망했어. 석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장인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석호는 받지 않았어요. 곧 문자가 왔습니다. 당장 집으로 와. 할 말이 있다. 석호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석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치 생명이, 명예가 모든 것이요. 그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최석호 의원 기자회견 중 거짓 해명 발각. 여론 악화. 석호는 뉴스를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한편 정길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춘자가 가져다 준 작은 라디오로 뉴스를 듣고 있었어요. 석호의 기자회견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정길은 라디오를 껐어요. 석호야. 정길은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니? 그냥 아버지를 버렸다고 말하면 될 텐데. 정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길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환하게 웃는 어린 석호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정길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춘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뉴스 들으셨어요? 정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들었습니다. 춘자는 정길 옆에 앉았습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정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슬프죠. 제 아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다니. 춘자는 정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어르신.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그날 밤 텔레비전 모든 채널에서 석호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비판했어요. 정치인의 자격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효자 이미지는 철저한 거짓이었다.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석호의 사무실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어요. 사퇴하라. 아버지한테 사과해라. 구호가 밤새 울려 퍼졌습니다. 석호의 정치 생명은 끝을 향해 치달았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석호는 결국 의원직을 사퇴했어요.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도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석호는 정치 생명을 잃었습니다. 당에서도 제명되었고 지지자들도 등을 돌렸어요. 장인은 사위와의 연을 끊었고 아내마저 떠났습니다. 석호는 모든 것을 잃었죠.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석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건가? 석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사라졌어요.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의원님, 아니, 석호 씨, 이제 정리하셔야 합니다. 비서실장은 짐을 싸며 말했어요. 석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끝까지 아버님께 가지 않으셨어요? 진심으로 사과하셨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요. 석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석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부끄러웠고요. 그래서 계속 피했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됐네요. 비서실장은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석호는 혼자 남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어린 석호가 아버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석호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었어요. 가난했지만 아버지와 함께였으니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버지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게. 중학교? 고등학교? 석호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만 기억나는 건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를 숨기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아버지가, 거친 손의 아버지가, 배우지 못한 아버지가 창피했어요. 그래서 점점 멀어졌죠. 한편 정길은 무료급식소로 돌아왔습니다. 석호가 의원직을 사퇴한 뒤 더 이상 압력도 없었어요. 정길은 조심스럽게 급식소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어요. 어르신. 춘자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어요. 어르신, 돌아오셨네요. 보고 싶었어요.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정길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자는 정길을 배식대로 안내했어요.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많이 드세요. 춘자는 밥을 푸짐하게 담아주었습니다. 정길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늘 앉던 자리였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음식도 사람들의 마음도요. 정길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혈연은 자신을 버렸지만 이웃이 자신을 안아주고 있다는 것을요. 식사를 마치고 정길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구름 사이로 비쳤어요. 오랜만에 보는 햇살이었습니다. 정길은 얼굴을 들어 햇살을 받았어요. 따스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정길을 불렀습니다. 아,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정길은 돌아봤습니다. 석호가 서 있었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정길은 얼어붙었어요. 석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석호. 석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석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버렸어요. 창피했고 외면했어요. 석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아버지는 평생 저를 위해 일하셨는데 저는 그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정길은 석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이제는 초라하게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정길의 가슴이 아팠어요. 일어나거라. 정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석호는 계속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춘자도, 은영도, 급식소 사람들도요. 정길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석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어나거라, 석호야. 정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석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 얼굴이었죠. 아버지. 석호는 정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일했던 손이었습니다. 석호는 그 손을 꼭 쥐었어요. 정길은 석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너를 용서한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너를 미워한 적이 없었다. 정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석호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석호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정길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얼마 만의 포옹인지 모를 만큼 오랜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어요. 춘자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은영은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보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그들만의 순간이었으니까요. 정길과 석호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세월의 간극을, 오해와 상처를 조금씩 녹여내며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길은 더 이상 공원 벤치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석호가 작은 원룸을 구해줬어요. 아버지,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석호는 진심이었습니다. 정길은 새로운 보금자리에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낡은 옷 몇 벌과 그 사진 한 장뿐이었죠. 정길은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교복 입은 석호와 작업복 입은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석호는 자주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아픈 기억들을 조금씩 나눴어요. 정길은 여전히 무료급식소에 다녔습니다. 이제는 그곳이 정길에게 집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춘자를 비롯한 사람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석호도 가끔 함께 갔습니다. 처음 석호가 급식소에 왔을 때 사람들은 냉랭했어요. 하지만 석호는 묵묵히 배식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말없이 봉사했죠. 사람들은 조금씩 석호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정길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석호가 옆에 앉았어요. 둘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아버지, 석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정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는 행복하다. 너도 곁에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정길은 미소 지었습니다. 석호도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혈연은 한때 정길을 버렸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웃의 따뜻함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